예, 이번 시간에 우리 세무조정 명세서 작성 시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체크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의 시간에 기장의무 판정할 때 업종에 대한 부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그 부분에 대한 우리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관련되는 부분들을 잠깐 설명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검색 사이트에서 통계분류 포털이라고 하는 부분을 검색하셔서 통계분류 포털로 접속을 합니다. 접속을 하게 되면 메인 화면에 보시면 한국표준산업분류라고 나옵니다. 자, 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왼쪽에 검색 부분이 있습니다. 검색 부분에 분류 검색이나 분류 내용 보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분류 내용 보기를 통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표준산업분류는 최근에 10번째 개정이 있었습니다. 자, 개정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쭉 내용들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우리가 약국을 한번 검색을 해보면요. 자, 이렇게 이제 검색어에 약국이라고 해서 표현을 하게 되면 의약품, 의료용품, 소매업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더블 클릭해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자, 약국이 소매업으로 나오죠. 47811로 나옵니다. 47과 관련되는 부분이 도소매업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국이 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도매업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장의무를 판정할 때 반드시 애매한 경우에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해서 판단을 해보시고요. 그런데 이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 판단이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기에는 세무대리인의 경우에는 직접 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회사 담당자들에게 이 표준산업분류에서 분류 코드를 확인해 달라고 하신 다음에 그 내용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업종을 판단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교재 31페이지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교재 31페이지에 보시면 회사 등록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회사 등록 사항에서 내용을 정리를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득세 신고하실 때 중요한 부분은 사업장 주소보다는 자택 주소입니다. 자택 주소를 기준으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와 지방소득세 납세지를 연동해서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부분 주의해서 챙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보시면 그 14번에 공동사업장 여부가 있죠. 만약에 사업장이 공동사업장이라고 하면 공동사업장 여부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공동사업장일 경우에는 여로 체크를 하셔야만이 공동사업자 소득분배명세서를 작성하실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자, 15번의 소득구분입니다. 소득구분은 30번, 32번, 40번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30번과 40번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지금은 이제 주택 임대 부분까지 추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한 사업장에서 부동산 임대와 주택 임대 사업 소득 동시에 있다라고 하면 회사 코드는 3개로 소득별로 등록해서 구분하셔야 된다라는 점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자, 이렇게 이제 부동산 임대, 주택 임대, 사업 소득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결손금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분 기장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결손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반적인 부동산 임대 소득은 결손금이 발생하면 타 소득과 통산하지 않고 반드시 그 2월에서 다음 연도 부동산 임대 소득과 연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택 임대 소득은 원래 부동산 임대 소득에 해당이 되지만 부동산 임대 소득이지만 결손금 통산할 때는 다른 소득과 통산한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업 소득과 동일하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32페이지에 영수증 거래 구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개인사업자는 이제 사업과 관련되는 거래에 대한 증빙 서류를 수치 보관해야 되는데 5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의 경우에는 보관하는 것을 보거나 보관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신용카드 관련되는 지출 부분, 직불카드 관련되는 부분은 수치하여 보관하는 것으로 봅니다. 굳이 카드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증빙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게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뭐 전자생리학서 이런 부분들은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이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는데 그 규정을 보시면 사업자는 이제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할 때 적격증빙을 받아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놓치게 되면 가산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이 규정은 우리 성실신고 대상 사업자나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에 또 세무서에서 세무조사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적격증빙 수취 여부를 챙겨보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이제 적격증빙 수취 여부와 관련해서 내용을 한번 보시면, 자, 우리가 수취를 해야 되는데 어떤 때 수취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요건이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를 보시면 사업자와의 거래이냐, 사업자와의 거래이라면 반드시 적격증빙 수취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재화나 용역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느냐, 소유권이 이전됐다면 적격증빙 수취해야 됩니다. 재화나 용역의 소유권의 이전 방법이 계약이나 법률에 의한 합법적인 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할 예정이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4가지가 모두 충족이 됐을 때 적격증빙 수취해야 됩니다. 그러면 1번부터 4번까지 4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취는 안 해도 됩니다만은 이 경우에는 영수증이나 입건표, 거래, 명세서 등 기타 증빙에 의해서 입증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구체적으로 우리 프로그램에서 적용되는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내용들을 알고 계실 텐데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 비용이 지출이 되었을 때에는 증빙 수취 여부에 대해서는 카드 사용 여부라고 하는 메뉴에서 적용을 합니다. 카드 사용 여부에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기타 수취하지 못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수취했다면 적격증빙을 수취한 게 되겠죠. 만약에 수취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부로 체크를 하신 다음에 내용을 보시면 명세서 해당 없음, 명세서 제출 대상 거래,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명세서 해당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까 앞에서 우리 살펴봤던 부분이 있죠. 적격증빙 수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요건 4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요건 4가지 중에 하나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명세서 해당 없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37페이지에는 비사업자와의 거래라든가 재화 용역의 공급이 아닌 거래 뭐 이런 부분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명세서 제출 대상 거래가 있습니다. 명세서 제출 대상 거래인 경우에는 자, 추가로 거래 일자, 공급자 관련되는 사업자 등록번호, 뭐 계좌이체를 했다면 계좌이체 정보 뭐 이런 부분들을 등록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명세서 제출 대상 거래라고 하는 부분은 적격증빙을 수취했었어야 되는데 수취하지 못한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가산세와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산세가 적용이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3번째 사유인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내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외 대상은 세법에서 예외 사항으로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거래 건당 금액이 3만 원 이하이거나 3만 원 미만이거나 기타 읍면 지역에 소재하거나 금융보험 용역이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지출증빙 미수치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지만 예외 사유를 분류해서 제출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5번부터 해서 35번까지 있는 사유의 내용들 중에 선택해서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내역 중에 송금 명세서 제출분이 있습니다. 자, 송금 명세서를 제출했을 때 인정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자, 이 경우에는 33번 송금 명세서 제출분을 선택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앞에서 봤던 영수증 수취 사업용 계좌 등록과 관련되는 팝업창이 별도로 뜨면서 거래 일자,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그 다음에 계좌번호까지 연결해서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출을 하면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출하는 모든 거래 그러니까 필요 경비와 관련한 모든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증빙과 관련되는 부분을 분석해서 제출을 합니다. 작성을 합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하면 우리 장부관리에 보시면 장부관리 2에
영수증 수취 명세서라고 있습니다. 자, 영수증 수취 명세서를 우리 F4번 불러오기를 통해서 자료를 반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반영을 하면 12번 구분에 보시면 구분 코드 번호가 있습니다. 이 구분 코드 번호가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내역에 대한 부분이고요. 구분 코드가 없는 부분은 가산세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탭에 해당이 되는 미사용 내역 등이라고 하는 탭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명세서 제출 대상이라고 해서 100만 원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제외 대상에 대한 부분은 예외 사항에 해당되는 부분을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명세서 제출 대상 금액은 추후에 우리 소득세 신고할 때 개인 조정에서 종합소득세 쪽에 보시면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5번째 탭에 가산세가 있는데요. 이 가산세에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빙불비 미수치분 100만 원에 가산세 2만 원 이렇게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경비 지출 시에 적격정빙 수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수치를 못했을 때에는 가산세 2%의 가산세가 적용이 된다는 거 주의해 주시고요. 42페이지에 적격정빙 증명 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접대비에 대해서는 지출 증명 미수치 가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무조건 적용을 해야 되겠지만 접대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접대비는 왜냐하면 10,000원이 넘을 때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바로 필요경비에서 직부인하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